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명수 총리가 지난 2년에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가까운 지인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민정수석도 하고 시민사회수석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고 후보도 했는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게 대통령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전통적으로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식사를 같이 하는 건 뭐 있어왔던 일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교훈을 굉장히 몸에 각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당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직감하고 있는 그런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 대한 애우랄까 이런 거를 각별히 뭔가 좀 더 잘하려고 하는 느낌인데 제가 보는 시각이 맞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결국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뒤에 정권을 놓쳤던 그 경험을 총괄해 보면 핵심적으로 보면 당청 관계가 안 좋으면 결국 흔들리더라. 당청 관계가 안 좋으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되더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훈이 그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후반부에 사실은 당청 관계에서 당의 지도부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고 대통령이 당을 떠나고 그리고 그 참여정부 시절 노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사실은 그러면서 당과의 분리 뭐 이렇게 되기도 했고 나중에 뭐 차별화 이렇게 되면서 계속 흔들렸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2002년도 대선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소위 그 제왕적 총재 이런 시스템에서 당청이 좀 분리돼서 당은 당, 청와대는 청와대 이렇게 좀 그것이 마치 좀 선진화된 정치 정당 구조로 해석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쨌든 청와대나 정부의 그런 정책이 당에서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죠. 그러면서 다시 지금 이제 당과 청와대가 혼연일체라는 그러니까 그 교훈이 나온 거죠.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경험적으로 돌이켜 보니 참여정부 시절을 포함해서 당과 청의 관계가 그렇게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이 결국은 가장 치명적이더라 하는 것을 생각을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후보 시절부터 이 당 중심의 선거 또 이게 민주당 정부다라는 말씀을 쭉 하신 것이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사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일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의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는 결국은 대통령, 청와대, 정부가 주도적이거나 때로는 치고 나가거나 더 이렇게 주로 전면에 보이거나 그런 것이 불가피한 현실인 점이 있죠. 그런데 결국 하다 보면 당이라는 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결국은 선거를 치르게 되고 또 촉수가 쫙 뻗쳐서 이렇게 국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직접 대중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결이 잘 안 돼 있으면 안 되더라 하는 경험이 저는 다 배어 있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그러니까 물론 실력도 좋고 학습력도 뛰어나고 개인 기량도 훌륭하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경험과 부족했던 점을 승화시켜서 대통령을 하게 돼서 그거는 국민의 운이고 대통령의 운이고 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 희생해왔고 희생의 뒷받침이 됐던 게 촛불이었고 문재인 정부인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명수 총리가 지난 2년에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가까운 지인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민정수석도 하고 시민사회수석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고 후보도 했는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게 대통령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명수 총리도 안 해본 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물론 청와대에서 뭐 참모로 있지는 않았지만 정치인, 장관, 총리, 당대표 다 하셨잖아요. 후보도 도전을 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말 무겁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영광도 있지만 이제 그래서 감옥 안에서 걱정을 참 많이 하신 거죠. 대선을 잘 치른 것도 걱정이고 후보 시절에 경호 문제 때문에도 면회 가는 분들한테도 매번 경호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라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출소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청 관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각, 당 쪽에서의 생각, 청와대에서의 생각,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학습과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이 진영 전체의 경험과 학습과 교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당과 이렇게 관계가 안정이 안 되면 이게 국정 운영이 어렵더라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의원 워크숍에 참여하고 청와대에 참여한 의원들 전체가 갖고 있는 직접 그 시기에 국회의원을 했든 안 했든 갖고 있는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대표로서의 추미애 대표도 그 양 정권을 다 경험해 보면서 이렇게 본 것이 있고 우원식 대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의 초기에 어떤 원의 구성 그다음에 당청 관계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그런 방식의 당과 청와대 관계가 계속 삐그덕삐그덕했던 것이 얼마나 실제로 고통스럽고 결국은 정권이 흔들리는 걸로 가더라 하는 것이 공이 지금 경험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기 민주정부, 2기 민주정부의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 사실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춘추관에 있으면 기자들 통해서 이제 당의 소식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고통이었어요. 제가 당에 있었으면 저런 반응을 안 할 텐데. 그리고 두 번째는 7달에 한 번씩 당대표가 바뀌고 비대위 갔다가 선출하고 또 그 지도부가 무슨 보궐선거 한 번 되면 사퇴하고 또 뭐 전국선거 치르면 또 사퇴하고 하여간 저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대의 혁신과 개혁은 당 대표의 임기를 채우는 거다. 그만큼 논란도 없었다는 뜻이겠죠. 논란이 있더라도 그것은 임기를 채워주는 게 최고의 개혁이에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설정할 만한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그 목표로서도 정말 설정할 만한 얼마나 엉터리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이따가 또 하실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성인기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를 보냈잖아요. 방송이 이제 이해를 좀 하실 분들은 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100%는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어떤 임명하는 부분은 저랑 생각이 다를 야당은 수도 있고. 야당은 20점이랬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진보 진영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강박관념 중에 하나가 비판을 해야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네. 근데 밀어주기도 전에 비판 먼저 하게 되면 실제로 힘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유적 표현으로 오용방송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거든요. 진정성 믿고 개혁해야 될 시기에 무조건 밀어주자. 뭐 조그만 무슨 어떤 실책처럼 보이는 거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진정한 언론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기 오용방송의 의미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보여주는 진정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봤더니 그 박용진 의원 그 SNS 관련한 건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민심을 접하잖아요.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언론들이 뭐 비판 막 해대고 그러면서 정권을 흔들어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직접 국민과 소통하니까 안 좋은 점들을 다 눈에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방송에 얼마 전에 있었던 논란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누구나 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이 예전의 대통령들하고 분명히 다른 건 맞아 보여요.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부류의 분이셨지만 그보다 훨씬 더 낮은 형태의 권위주의 같은 걸 갖고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나 잠깐 청와대에 5년 동안 있는 거야. 근데 국민들이 나 뽑아줬으니까 최선 다하고 내려갈게.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멋있는 말을 했어요. 문 대통령은 절실, 성실, 진실로 대통령이 되셨고 그걸 삼실 대통령이라네요. 국민과 소통하고 역사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삼소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이런 거는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준비해간 멘트처럼 보입니다. 사실 저 멘트가 저 굳이 따지자면 앞에 삼실은 저작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세요? 이해찬. 그게 저게 뭐냐면 그 이해찬 전 총리가 이해찬 의원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실제로 본인의 음성으로 본인의 워딩으로 들으면 또 그 갖는 좀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 선거 때 선거대책본부 뭐 회의 이런 거 할 때 요 말씀을 딱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했던 얘기인데 이 선거라는 것은 절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해야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잘 하세요. 그걸 한 두세 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그 의미로 그 절실, 성실, 진실로 대통령이 되셨다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절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됐다 하는 아마 그런 뜻인데 아주 저는 굉장히 근사한 조금 더 이제 첨언하면 선거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다. 정당의
예, 근간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일해함에 있어서 정치가가 또는 정치인이 일해함에 있어서 선후, 완급, 경중을 잘 따져서 곱고 선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자세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절실한 마음으로 네. 해야지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여간 하시죠. 이 총리께서 말씀하신 그 선거에서 이거 삼실을 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실로 일단 대통령이 되고 다시 삼소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삼실 삼소 삼소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번 100일 때 그 대표가 그 이제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동안 국민과 소통하고 역사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 사실 그때는 이제 3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총화해서 어저께 이제 그 대통령님하고 같이 하는 자리에서 삼실삼소 이렇게 하나의 사자성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100일이었고 조금 전까지는 100일이고 이제 오늘은 취임 1주년 기념 이제 기자회견을 막 마쳤잖아요. 그래서 추 대표 이제 또 다음 주제가 이제 그거니까 네. 어저께 대통령님한테 삼실삼소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 저희가 약간 아부를 하고 왔습니다. 두 분께 좀 난감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두분 다- 난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두 분 다 노무현 대통령도 아시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시잖아요. 두 분을 소통력을 한번 비교 한번 해주세요. 난감할 수 있다는 게 어느 분이 더 낫다. 소통력. 예. 진짜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의지랄까 능력 무슨 분 없어요. 그러니까 난감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한다면은 저는 사실은 노 대통령님하고는 이러저런 우여곡절의 인연이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같이 일을 해본 예. 그런 인연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노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금 샤이한 분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데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저는 오히려 그 직접 뭐 같이 일을 해보고 이런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해 봤을 때 제 느낌은 이 양반은 친소 관계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그 주제에 있어서 이게 말이 된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는구나 하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솔직히 조금 더 소통이 편했어요. 네. 제 경우는. 대변인님은요? 제가 난감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네.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사실은 30대 그분을 만나서 직접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치인 노무현이었고 그다음에 대통령 노무현 그다음에 봉화마을로 돌아가서 자연인 노무현을 다 뵀잖아요. 선각자죠. 소통에 있어서는. 저는 뭐 사실은 30대 중반에 노무현 대통령을 철학자라고도 나름 그렇게 규정을 했죠. 그 김대중 대통령을 젊은 시절에 모셨던 분들은 시대의 사상가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책 속에서 많은 경험이 있죠. 실제로 체험하진 못한 거잖아요. 현실 부딪히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함이나 그 사상적으로 뛰어난 것은 일대기 그분의 일대기를 통해서 본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뛰어난 그 소통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유머 감각도 있고 그리고 두 분만 딱 비교해서 보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DJ 대통령이 레일을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탑재를 시키고 그 성과를 가장 보신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본다면 저는 아주 미세하게 제가 너무 뭐라고 되나요? 그 감흥이 남아 있어서 그런가요? 특히 이제 기자들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든 것에 이런 거죠. 단적으로. 이거 지금 나보고 해달라는 거 다 보도할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많이 찍나? 이러면서도 바로 그냥 포즈를 취해 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그러니까 정말 그 뇌리에 딱 뭐라고 할까 바위 속에 새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조금 더 네,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고 보고 그런 모습을 온몸으로
같이 경험하고 함께 이제 운명과 같은 거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더 잘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를 타고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위치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잘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서. 그러니까 시대와 시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아까 얘기한 전 조금 둘로 나눠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대 속에서 큰 틀에서의 어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면과 개인으로서의 어떤 주변 개별 어떤 소통이라는 면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사람마다. 근데 놓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소통 방식, 노무현 대통령의 소통 방식,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방식 또는 그들의 언어가 시대 속에서 다 변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광장의 시대, 그다음에 광장에서 광장과 어떤 토론 사이의 중간으로 가는 그런 것에서 지금은 또 이제 더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조금 더 차분해지고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약간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 류가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고 그 꿰뚫는 진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어떤 우리 가슴을 막 확 파고 들어오는 이런 느낌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역사의 인물 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더 강한 거예요. 그런 것이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오히려 개인적인 느낌에서의 그 소통에서의 느낌의 차이 이제 이걸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조금 다르겠죠. 예. 뭐 어찌됐건 간에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려본 적이 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가 있었다면 그리고 팟캐스트가 있었다면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팟캐스트나 아니면 1인 미디어를 사실은 이제 뭐 앞서 이제 삼실 얘기하다가 나온 이해찬 전 총리께서 지난 2007년도 대선 패배 이후 2012년도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방송과 우리의 의사를 반영한 신문을 만들어야 된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시도를 했었죠. 근데 뭐 이제 정치를 또 일선으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안 되고 했는데 지금도 사석에서는 그 말씀을 하셔요. 예. 저도 기억나요. 그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 핸드폰 모바일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보 3.0이 그거였죠.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그때도 있었어요. 그 유니프 방송이라고. 네. 근데 그것이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이 전파력이 엄청난 차이가 가져왔던 것 같고요. 괜히 어려운 질문하셔가지고 말입니다. 아니 근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의원들이 뭐 이거 혼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청와대 가가지고 밥 식사 드시고 뭐 본인들이 최소한 대통령하고 인증서 하나 찍고 오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사실 관심 없어. 근데 왜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냐 이런 이야기. 국민들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 희생해 왔고 희생의 뒷받침이 됐던 게 촛불이었고 문재인 정부인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명수 총리가 지난 2년에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가까운 지인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민정수석도 하고 시민사회수석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고 후보도 했는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게 대통령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명수 총리도 안 해본 건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물론 청와대에서 뭐 참모로 있지는 않았지만 정치인, 장관, 총리, 당대표 다 하셨잖아요. 후보도 도전을 했지만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정말 무겁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영광도 있지만 이제 그래서 감옥 안에서 걱정을 참 많이 하신 거죠. 대선을 잘 치른 것도 걱정이고 후보 시절에 경호 문제 때문에도 면회가는 분들한테도 매번 경호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라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출소하셔서 그런 얘기를 것이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사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일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의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는 결국은 대통령, 청와대, 정부가 주도적이거나 때로는 치고 나가거나 더 이렇게 주로 전면에 보이거나 그런 것이 불가피한 현실인 점이 있죠. 그런데 결국 하다 보면 당이라는 것이 아주 현실적으로 결국은 선거를 치르게 되고 또 촉수가 쫙 뻗쳐서 이렇게 국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직접 대중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결이 잘 안 돼 있으면 안 되더라 하는 경험이 저는 다 배어 있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그러니까 물론 실력도 좋고 학습력도 뛰어나고 개인 기량도 훌륭하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경험과 부족했던 점을 승화시켜서 대통령을 하게 돼서 그거는 국민의 운이고 대통령의 운이고 같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의 지도부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서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고 대통령이 당을 떠나고 그리고 그 참여정부 시절 노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사실은 그러면서 당과의 분리 뭐 이렇게 되기도 했고 나중에 뭐 차별화 이렇게 되면서 계속 흔들렸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2002년도 대선을 치르면서 그러니까 소위 그 제왕적 총재 이런 시스템에서 당청이 좀 분리돼서 당은 당, 청와대는 청와대 이렇게 좀 그것이 마치 좀 선진화된 정치 정당 구조로 해석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쨌든 청와대나 정부의 그런 정책이 당에서 많이 이제 비판을 받았죠. 그러면서 다시 지금 이제 당과 청와대가 혼연일체라는 그러니까 그 교훈이 나온 거죠.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저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경험적으로 돌이켜 보니 참여정부 시절을 포함해서 당과 청의 관계가 그렇게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이 결국은 가장 치명적이더라 하는 것을 생각을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후보 시절부터 이 뭐 당 중심의 선거 또 이게 민주당 정부다라는 말씀을 쭉 하신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명수 총리가 지난 2년에 옥고를 치르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가까운 지인들하고 있는 자리에 사신 말씀이 민정수석도 하고 시민사회수석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고 후보도 했는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게 대통령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전통적으로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식사를 같이 하는 건 뭐 있어왔던 일이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교훈을 굉장히 몸에 각인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당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직감하고 있는 그런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 대한 애우랄까 이런 거를 각별히 뭔가 좀 더 잘하려고 하는 느낌인데 제가 보는 시각이 맞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결국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뒤에 정권을 놓쳤던 그 경험을 총괄해 보면 핵심적으로 보면 당청 관계가 안 좋으면 결국 흔들리더라. 당청 관계가 안 좋으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되더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교훈이 그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후반부에 사실은 당청 관계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청 관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각, 당 쪽에서의 생각, 청와대에서의 생각,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학습과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이 진영 전체의 경험과 학습과 교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이게 당과 이렇게 관계가 안정이 안 되면 이게 국정 운영이 어렵더라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의원 워크숍에 참여하고 청와대에 참여한 의원들 전체가 갖고 있는 직접 그 시기에 국회의원을 했든 안 했든 갖고 있는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대표로서의 추미애 대표도 그 양 정권을 다 경험해 보면서 이렇게 본 것이 있고 우원식 대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의 초기에 어떤 원의 구성 그다음에 당청 관계 얘기하잖아요. 그때의 그런 방식의 당과 청와대 관계가 계속 삐그덕삐그덕했던 것이 얼마나 실제로 고통스럽고 결국은 정권이 흔들리는 걸로 가더라 하는 것이 공이 지금 경험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1기 민주정부, 2기 민주정부의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 사실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춘추가